내 안의 청중. 제 안의 청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뭐라고 한마디씩 할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한마디씩 거두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고민, 그래서 내 안의 청중들이 막 한마디씩 하죠. 내 안에 여러 인자들이 또 다른 나들이죠. 또 다른 나들. 근데 또 다른 나들이자 그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호신샘 있고 내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인연 많이 맺고 관계 많이 맺으면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하고 영향을 맺기 시작을 한다.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엄청 닮아가잖아요. 둘이 얼굴 표정도 비슷해, 뭐 성격도 비슷해져. 서로의 우주의 상당한 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되나? 원장님 해도 돼요? 원장님 강의 시작해도 돼요? 네네네. 아, 그랬군요.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오늘 446강 강의 실전사주반 강의할게요. 오늘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퇴직 후 잘 살 수 있나요? 퇴직 후에 잘 살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약간 답정너틱하게 여성분들이 오세요. 왜? 우리 남편 좀 있으면 퇴직하는데 이러고 집에서 놀면 안 됩니다. 좋기 10몇 년은 더 일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아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남편 일해야 됩니다. 아유, 남자들 불쌍해 어쩔 때 보면 이제.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사주를 보시는 경우 있어요. 이제 좀 상담을 하고 좀 마음의 기억이 좀 남았던 케이스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이분을 위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실제 이분의 미래. 이분이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시는 남자분이신데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이세요. 근데 지금 공직에 계신데, 직장에 계신데, 제 이분이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네. 강의에서는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미묘하거든요.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그죠? 요즘에 대통령이 무슨 거사한테 의견 받고 오면 난리가 나는, 그렇잖아? 네, 하여튼 이분의 직업이나 뭐 지역에 대해서 일체 프라이버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직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퇴직을 한 4, 5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대략 한 2025에서 2026, 27년 요쯤에 퇴직을 하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가 여러 명이세요.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자녀를 키우신다. 게다가 또 자녀가 어려. 결혼을 좀 늦게 하셨나 봐요. 자녀가 어려요. 그러니까 좋기 한 10몇 년은, 20년은 일하셔야 될 것 같아. 자녀가 어린데 지금 퇴직은 한 4년, 5년 정도 남았고 지금 걱정이 많으신 거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래가 걱정이 되시죠. 그렇죠? 미래가 궁금하면 호신쌤한테 상담을 하러 와야죠. 그러면 이제 미래를, 가능성 높은 미래를 탁 잡아서 가능성 높은 미래를 딱 굳히기 들어가야죠. 제가 하는 일이 가능성 높은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와 일치시킨 다음에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굳히기. 예전에 제가 한라산에 그 산행 명상을 하러 갔는데 가끔 큰 산에 올라가면 머리에서 영감이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한라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제 산에 오르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쯤 되면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돼 있어요, 이제. 큰 산에는 기본적인 진동 주파수가 되게 높아서 이 사람들의 진동수가 떨어져 있을 때 큰 자연 속에 파묻히면 그 자연과 주파수 코드가 맞춰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운이 다운된 사람들의, 의식이 다운된 사람들이 큰 산 가면 이게 높아지죠. 대신 관광객이 너무 많은 산에 가면 잡음이 들려서 곤란하고 아무도 없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단체 관광 버스를 타고 산에 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하고 한 1km는 거리 떨어뜨리고 나 혼자 가거든, 산을 가도. 저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산이든 바다든 혼자 가는데 한라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약간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수호신한테. 좀 시키려면 좋은 거 시키지. 점쟁이가 뭡니까? 무슨 좀 좋은 거, 좀 멋있는 거 타이틀 좀 주시지.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이러고 답변이 오는 거예요. 예끼 놈아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야,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 저한테도 좀 초능력 같은 거 좀 주세요. 뭐 투시력, 뭐 이렇게 착 하면 병이 낫고, 뭐 탁 보면 귀신이 탁 튀어나오고, 뭐 이런 초능력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야, 너한테 초능력 있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럼 제 초능력이 뭔데요? 그래서 딱 했더니 머릿속에서, 진짜 미친놈이죠. 머릿속에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마치 사람들의 인생을 빵 주무르, 밀가루 주무르듯이 길쭉하게 내려가지고, 요게 과거고, 요게 현재고, 요게 앞에 미래야. 자, 지금 미래가 지금 말랑말랑하게 지금 막 흐물흐물하게 형태가 안 갖춰져 있지? 그랬더니 제가 그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막 빵가루를 뿌리고 조물조물조물 하니까 그 미래가 딱 모양을 만드는 거야. 길다란 바게트 빵을 만드는데 흐물흐물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래를 쫙 조합해서 탁 만들어서 너가 원하는 미래를 이렇게 너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미래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다가오게 된다고. 오, 이거 괜찮은 초능력인데. 감사 땡큐. 저 이걸로 갈게. 이런 느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뻑인데, 이런 능력이죠. 가끔 좀 그런 큰 산에 가면 저 혼자 대화해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모델링이죠. 걱정 많으신 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떠시는 분들은 미래를 만져드리면 되죠. 그래서 가능성 높은 여러 개의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능성 높은 미래를 탁 잡아서 이왕이면 바람직한 미래로 탁탁탁탁 조물조물해서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다음에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너무 부정적일 때, 해당 당사자가 너무너무 부정적이라서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난 안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빵을 만들어 놨는데 막 지가 막 다 흩어버려. 가끔 상담하다가 내가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열심히 그 사람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확 조물조물 해가지고 됐다, 맛있다. 이거 굳을 때까지 건들지 마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는 역시 안 될 거예요. 제까짓게 이 나이에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만들었던 그 미래가 갑자기 후루룩 무너져 내 머릿속에서 그림 영상이 나와. 재수없는 소리를 계속 했더니 내가 이렇게 모양 만들어줬더니 후루룩 무너지는 거야. 그럼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내 미래인 줄은 이게 당신 미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거 굳혀놨더니 지금 당신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거 다시 흩어놨다고. 자, 진정하고 다시 만듭시다.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분의 은퇴 후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거는 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주라는 거는 미래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 당연히 미래를 맞추고 미래를 유도하고, 미래를 맞추는 데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의사는 환자의 미래를 맞추면 안 되죠. 의사가 환자의 미래를 맞추기만 하면 어떡해? 당신 6개월 후에 죽겠네? 당신 알코올 중독이니까 3년 내로 사망하시겠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의사는 그 3년이 아니라 30년 살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약 먹고 식습관 바꾸시고 이런 운동 하시고 그래야 당신 수명 늘어나지. 이거를 설득하는 사람이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면 당신 퇴직 후에 경비원도 제대로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죠. 자, 근데 이분이 또 이왕 사주를 좀 아세요.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하셨어. 참고로 제가 그 미래의 빵 만들기는요, 그 사람이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더 잘 돼요. 마치 나도 카카오톡 깔고 있고 저 사람도 카카오톡 깔고 있어서 내가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면 그 사람도 깨지지 않고 잘 받아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명리학을 좀 알고 있고 나도 명리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서 내가 명리학적 논리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논리적으로 명리학적 설명을 딱 해주면 오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런 얘기가 아주 잘 굳어져요. 근데 오히려 명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믿지? 상대가 그래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죠. 어쨌든 명리를 좀 아시는 분이라 다행이에요. 남자분이시고 현재 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상담할 때 카카오톡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분과 상담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현재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그죠, 뭐 공직에 계신 공무원이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좀 특이하죠, 이 사주. 보통 공직이다 그러면 관인상생 사주가 많은데 이 사주는 상관격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사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상관격이 공직에라고 하는데 아니요, 상관격에 공직이 있어요. 주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관격 공무원들이나 식신격 공무원들은 보통 전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재해 안전 전문가라든가
뭐 무슨 과학 분야 기술 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국제 무역 분쟁 조정의 무슨 비즈니스나 영업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 자기 기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사주는 관인상생으로 그냥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행정관료가 아니라 자기 전문성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공직에 계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관격인데 목상관이니까 구태의연한 재주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재주를 활용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보면은 되는 거고. 자, 사주의 구조가 상관격이면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 상관이 재성을 받느냐, 관성을 받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상관이 관성을 보고 있어요. 사회의 겁재하고는 정관을 보고 있고 나의 편관하고는 묘술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상관격 사주인데 내 앞에 개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처음에는 이 상관을 다루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들의 상관을 다루게 되었어. 뭐 이걸 뭐 군인에 비유하자면은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뭐 탱크 부대의 지휘관이 됐는데 내 앞에 전임 탱크 부대 지휘관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앞에 전임 탱크 부대 지휘관이 탱크를 막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가 가서 그 전임 지휘관의 탱크 부대를 인수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식대로 내가 다루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결합성을 한번 보죠. 이게 내 앞에 전임자들이고 요게 나고 요 을묘하고 궁합이 어떻게 되는가. 합이 잘 되면 궁합 잘 되는 거죠. 충이나 격각이면 서로 궁합 안 맞았던 거고. 자, 그러면 내 앞에 전임자들은 개축인데 이거 묘축 격각이죠. 묘축 격각. 방향이 다르죠. 축토는 사유축 하려는 사람들이고 묘목은 해묘미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묘미와 사유축은 금금목이잖아. 완전히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겁재가 수생목을 해주는데 이 겁재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겁재 조직에서 이 을묘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게 좀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 뭐 처음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잘 사용이 안 되었다. 묘축 격각. 이게 관에서 사용되는 어떤 전문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내가 나타나서 이들이 다루던 을묘의 상관적인 일을 내가 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는 다른 축토의 관성이 아니라 술토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 사상, 가치관, 철학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전임자들은 사유축을 추구했지만 나는 인호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묘술합을 하게 되죠. 오, 육합이네. 묘술 육합. 그러면은 전임자가 을묘를 잘 다루겠어? 내가 을묘를 잘 다루겠어? 내가 을묘를 더 잘 다루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직에서 그 앞에 위에 사람, 내 앞에 선대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내가 인수받아서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뭐, 그래야지 뭐 겁재가 상관을 쓰니까 겁나 안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단식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겁재가 상관 쓸 때 안 좋았는데 내가 상관 쓰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상관, 겁재와 함께 생하는 사회적 상관인데 이거를 개인적 상관으로도 갖고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전문가로서 했는데 인생 후반에 그 사회에서 쓰던 어떤 재주나 능력, 전문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된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같죠. 사회에서 하던 상관, 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뭐 공군 조종사로 있었다 그러면 뭐 민간항공사에 가서 그 기술 쓰겠죠. 무슨 뭐 공정대 장교로 있었으면 건설회사 같은 데 들어가겠죠. 뭐 국제 비즈니스 무역을 하던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국제 비즈니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겠죠. 뭐 삼성 SDI에서 정밀 기구를 만들던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나도 삼성 SDI와 비슷한 뭐 연관이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형태. 뭐 이런 뭐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인데 개인 교습을 할 때 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과정 능력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시주는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주는 제2직업성입니다. 시주는 제2직업성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사주에서 제1직업성으로 보는 게 월주입니다. 인생 전반부에 만나게 되는 제1직업성. 뭐 물론 그게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월주가 제1직업성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많이 높죠. 한 70%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런데
월주가 제1직업성이고 시주가 제2직업성이에요. 대체로 월주의 제1직업성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주가 빨리 작동을 하고요. 이게 플랜 B잖아, 플랜 B. 야, 플랜 1이 재미없다. 플랜 B 빨리 작동해라. 이런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0년 근속 뭐 이런 식으로 뭐 학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들어간 직장에 막 20, 30년씩 계시는 분들은 시주가 거의 작동 안 해. 좀 늦게 작동을 하겠죠. 왜 제2직업 쓸 필요가 없잖아.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뭐 큰 직장, 뭐 대기업, 뭐 큰 공직 이런 데 있는데 내가 뭐하러 시주 제2직업성을 작동을 시켜? 야, 이게 저 낙하산으로 치면 제1낙하산. 근데 제1낙하산 안 펴지면 제2낙하산. 뭐 비상안전 낙하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기차도 제1브레이크 작동 안 하면 그때 보조 비상브레이크. 시주가 보조 비상브레이크 인생 후반에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직업성이 마음에 안 들면은 시주를 빨리 발현하겠죠. 근데 시주는 어떤 느낌일까? 개인적 재물활동을 하는 재주라는 뜻이죠. 원래 임수일간들이 시주의 을사시, 아침 한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을사시에 태어나게 되면 인생 후반에 내 재주, 상관적 재주를 활용한 내 개인적 재물활동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에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으면 이 사주는 정관적 성향과 평관적 성향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근무하는 직장 조직이 정관적 조직과 평관적 조직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어떤 특별한 전문 재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 재주를 사회에 개축이 하던 재주를 내가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돈 버는 재주가 아니라 관에서 활용되는 재주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 공직의 전문 기술자 등 뭐 공직인데 무슨 뭐 토목 건축 쪽에서 뭐 특별하게 탄광을 캐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뭐 특별한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뭐 또는 어떤 핵융합에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퇴직 후에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좀 면밀히 훑어봤어요. 자, 미래를 만져보자. 현재 경술대운이고 좀 있으면 퇴직하면 이게 기후대운이에요. 퇴직하고 나면은 기후대운입니다. 이분이 퇴직을 대략 이때쯤 하신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대요. 뭐 특별한 일 없는 한 이때쯤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하는 시기에 병원연이 있더라고요. 병원연. 이때 퇴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퇴직할 때 재성운에 퇴직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두둑히 받아요. 그리고 퇴직하고 바로 할 일이 생겨요. 퇴직하는데 인성운이잖아요. 놀아요, 보통. 퇴직했는데 인성운이면 나 너무 힘들게 일해서 좀 쉴래. 뭐 이런 경우 많고요. 퇴직했는데 재성운이면 나 좀 쉬려고 그랬는데 계속 할 일이 생겨요. 계속 이 일, 저 일,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술일주한테 최고의 재성 기운이 60갑자에서 보겠어. 임술일주한테 최고의 재성운이 병호예요, 병호. 60년에 한 번씩 오는 병호. 그럼 이때 퇴직을 하시면 되겠네. 을사년 말에 하시거나 병호년 초에 하시거나. 퇴직을 했더니 더 바빠지겠네. 이런 경우가 보통 퇴직 후에 더 바빠진다.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걱정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2년이 을사년 정도 되면 2년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병원년이 되면 활발해질 겁니다. 왜 을사년에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 임수일간들 중에 시주 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수일간이 시주 을사를 가지고 있으면 임수일간 12명 중에 1명이 시주가 을사겠죠. 이제 이들은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임수일간이고 그 10명 중에 또 12명 중에 1명이 시주 을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3, 4년 후에 을사년이 와요. 을사년. 그렇죠? 지금 이민년이죠. 이민, 계묘, 갑진, 을사. 2025년에 을사년이 오면 시주의 내 개인적 재주를 드러내면서 내 재주 이용해서 뭐 돈 벌 일이 생길까? 그럼 만약에 가정주부라면 뭐 인형에 눈을 붙이든지 뭐 강아지 옷을 내가 막 팔든지 뭐 공예품을 한번 팔아보든지 해서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데 나 이걸로 한번 돈 한번 벌어볼까? 뭐 유튜브를 좀 해볼까? 뭐 등등. 뭔가 뭐 부업 같은 거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런 기회에 부업 기회 좀 잘 활용하면 좋죠. 마트에서 물론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서 좀 문화센터에 가서 기술 좀 배우셔가지고 시주의 을사를 써먹어야 될 기회가 왔죠. 이제 자, 이 사주가 을사년이 되면 제2직업성이 발동합니다. 왜? 60년에 한 번씩 오는 복음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가 만났습니다. 똑같은 진동수. 내가 시주의 을사를 가지고 있는데 을사의 시대를 만난 거야.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무슨 특별한 방식의 오메기 떡을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오메기 떡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다가 그 오메기 떡이 유행하는 시기를 만난 거야. 아싸, 이거 내가 제일 잘 만드는데, 이게 운에서 똑같은 글자 들어오는 겁니다. 시주 을사가 들어오게 되면 내 시주의 을사를 쓸 수 있는 시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건데, 이때가 이제 퇴직을 좀 앞두고 이제 퇴직을 곧 앞둔 시기가 될 텐데, 이때 나 퇴직하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가진 재주를 부려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동안에 인맥 관계나 국제 비즈니스 관계를 잘 좀 마당발로 좀 펼쳐 놓으십시오. 그러면 을사년에 내년에 퇴직하면 뭐 해야겠구나 하는 일이 생기고, 퇴직하자마자 병원년이니까 병원년에 아주 바쁜 일이 바로 생기게 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든요. 왜 중퇴를 했습니까? 지금 빨리 개업해야 됩니다. 나 지금 도저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할래요. 같은 거예요. 나와서 돈 벌 일이 생긴다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사주가 시주의 을사를 작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주의 을사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사주의 특징, 여기 사술원진기문이 있고 묘수랍이 있고 묘축 격각이 있는데 사축합도 있네요. 이렇게 사축합. 시주의 재성과 연지의 겁재의 관성이 시주와 연주가 합을 해. 제가 가끔 강의 시간에 요거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과 연결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광역적이고 세계적인 것과 연결된다. 이 연주의 자리를 국가 자리, 세계 자리, 전국 자리, 광역 자리, 생활권 바깥의 영역, 불특정 다수의 대중의 자리,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재주와 재물활동이 국가 자리에 또는 세계적인 자리에 불특정 다수의 겁재들의 회사와 조직과 연결이 되면, 이게 딱 무슨 뜻이에요? 퇴직 후에 내 개인 사업하는데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글로벌 회사와 내 경제 활동이 서로 인연관계를 맺는다 하죠. 근데 사축합은 엄밀히 말해서 거리가 되게 멀어요. 사축합은 삼합인데 왕지가 빠졌거든. 사실 이거 왕지가 와야 돼. 왕지. 그러면 대운에서 왕지가 유금이 맞으면 사유축이 아주 원거리로 장거리로 연결이 되는데, 언제? 기후대운이잖아. 그럼 퇴직 후에 기후대운이잖아. 퇴직하고 몇 년 있으면 기후대운이잖아. 57세, 58세쯤 되면 기후대운 오잖아. 게다가 2029년에 기후년이 있어요. 그러면 대운과 세운에서 모두 기후대운이 들어오니까 요때 사, 유, 축, 삼합을 하면서 나의 개인적 재물활동과 국가의 조직이 유금, 보석, 가치가 높고 정밀하고 예리한 인성이니까 문서, 계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월지의 묘유충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내가 상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다스리거나 상관 컨트롤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가 생산한 농산물 어때요 했는데, 이때가 되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거야. 전에는 기타 들고 다니면서 오디션 대회에 나가서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했는데, 이게 묘충을 하게 되면 내가 유금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에헴 하고 앉아있으면은 노래 부르는 애들이 오디션 보러 오는 거야. 난 걔네들한테 합격, 불합격, 너 저 좀 더 먹고 와, 너 내 소속사에서 일해.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식신을 쓰던 사람이 식신을 극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 기술을 쓰고 남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이 기술 쓰는 사람에게 검사를 하는 거야. 이게 식신 쓰는 게 인성 쓰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가끔 전기기술자 계통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전기기술이나 가스 계통은요, 전기 시공을 하면 소방검사 받아야 되고 전기 안전검사 받아야 돼요. 특히 가스 관련된 거는 건물에 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스 바로 못 켜요. 가스 시설을 시공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공한 곳을 검사하러 다니는 기관이 있어요. 보통 거기는 국가기관이나 국가인증기관이나 국가위탁기관인데, 그러면 보통은 가스 기사들이 와서 가스 시설을 열심히 공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자동으로 그 가스 인증기관에다가 신청서를 내요. 우리 공사 끝났으니까 와서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 빠르면 3, 4일, 늦으면 1, 2주 후에 검사기관에서 사람들이